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고려대학 정보부대학원의 이상근 교수입니다. 앞에서 너무 두 분께서 발표를 잘해주셔서 나중에 학교로 꼭 초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두 분들이 첫 번째는 현황, 이제 두 번째는 AI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AI를 도입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곧 다가올 그런 위협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아까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AI 기술이 저 60년대 초반에, 50년대 후반에 어떤 미팅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란 말이 생겨나게 됐고요. 그 이후 두 번의 부침이 있었지만은 중간에 이 왼쪽 하단에 계신 요 블라드미르 뱀릭이라는 분이 한 30년 동안 저희가 흑백 TV를 가지고 TV를 보고 있을 그 시절에 인공지능은 왜 학습이 가능한가? 를 이론적으로 연구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90년도 말에 그거를 손에 들고 계신 책으로 편찬을 하셨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휴리스틱이나 그런 근거 없는 학문이 아니고요. 이런 수학적인 통계적인 배경 하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부침 없이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을 하는 튜링상 수상, 그다음에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인공지능 분야 분들이 타게 되는, 특히 여기 오른쪽 아래에서 중간에 계신 그 저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85년생이시거든요. 그래서 85년생이 몇 분 유명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85년생의 반란을 저희가 겪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꿈이 노벨상 수상자였는데 벌써 AI한테 밀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도 이제 AI 기술이 맨 왼쪽 아래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구글의 트랜스포머 논문이 있고요. 그 뒤로 오른쪽 위로 시간순으로 올라가면서 동그라미는 이제 원의 크기는 모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졌는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항상 대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화돼서 일반화를 추구하는, 또 굉장히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대 모델로 진화하는 녀석들도 있고, 또 목적에 맞는 작은 모델을 지향하는 이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저희 아까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어디로 갈지 좀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AI의 위험에 대한 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작년 키사에서 이 사이버 위협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 AI가 사이버 위협에 사용되는, 최근에 뭐 아이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보이스로 변조해서 사기 전화 오는 것 경험해 보신 분들 제 주위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런 식의 이제 사기가 점점 많아질 겁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점점 보이스나 영상이 정교화되고 있고요. 또 선전에 이용하거나 또 이제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데 AI를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서 작년에 이제 MCP, 재작년에 MCP와 작년에 이제 A2A라는 이 두 개는 그냥 에이전트 AI들끼리의 통신 규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MCP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API라고 불렀던 것의 새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2A는 이제 그런 MCP들을 부를 수 있는 AI 에이전트들끼리 대화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놓은 그런 규약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엔트로픽, 두 번째는 구글에서 만든 것이고, 이것들이 거의 산업 표준화되면서 갑자기 에이전틱 AI가 이제 붐업을 일으키게 되었죠. 어떤 붐업인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예를 들면 저희 학생들이 AI 연구를 막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졸업한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교수님 회사에 가려고 봤더니 MCP 개발자밖에 안 뽑습니다라고 불평을 할 정도로 굉장히 국내에서도 붐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이전트가 이제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 엔트로픽에서 중국 해커들이 엔트로픽 시스템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실제 사이버 공격 시스템을 만들었더라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중국이라는 나라가 뒤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GTG 1000이라는 그룹이 클로드 코드라는 LLM을 이용해서
해킹 공격의 거의 8, 90%를 자동화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공공기관에서 많이 계시니까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민감하실 텐데, 문제는 그게 이런 AI들이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점을 발견하고 취약점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해커의 영역이었는데 AI가 하고, 그러면 이제 뚫고 들어가서 인증 정보를 탈취하고 내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더 들어가서 그 데이터 분석해서, 아까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LLM의 기능이었는데 해킹 보고서를 해커들한테 제공해주는 기능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약 30곳, 특히 빅테크, 금융사, 화학물질 제조사,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해킹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일부는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성공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몇 가지 아직은 제한이 있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해킹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람 해커가 어디를 공격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 LLM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 소위 가드레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뚫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AI를 해킹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기법이 적용이 되는데, AI한테 내가 하는 거는 안전한 거야, 나는 보안 점검을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얘가 그래? 그러면 들어줄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수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클로드 코드라는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홈페이지 웹 브라우저로 홈페이지를 접속해 갖고 로그인 하는 데다가 뭐 이상한 코드를 넣어서 코드 실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보는 에이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등을 던져서 이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는 어떤 것들을 주고받고 있구나, IP 대역들은 어떤 걸 쓰는 거구나 해서 이 기관을 파악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 건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병렬로 붙여갖고 이 각각의 엔드포인트들은 하나의 공격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왼쪽이 클로드가 자동으로 수행한 작업의 목록이고요. 오른쪽은 그 중간에 사람이 개입한 작업의 이제 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이 줄었다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 취약점 발견입니다. 그러면은 로그인하는 이 창에 뭔가 좀 약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뚫어낼 수 있을까? 뭐 자바스크립트에 태그를 어떻게 하면 바꿔서 로그인을 강제로 할 수 있을까를 AI가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무서운 게 사람이 개입이 없어요. 그래서 LLM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웹 취약점 문서 같은 것들을 서치를 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은 문서를 막 요약을 해주잖아요. 이거는 그걸 자동으로 찾아갖고 웹 취약점 공격 방법들을 얘가 자동으로 시도를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율 후속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서 뭐 컨피그 서버들 요새 많이 쓰시죠.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여러분들 크레덴셜, 뭐 아이디나 계정 정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요새 코드에 토큰 API 토큰들이 박혀 있는데 토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자동 수집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크레덴셜이 어느 자원까지 접근이 가능한지, 권한 레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온톨로지, 여러분들 기관에 대한 온톨로지를 얘가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공격을 위한.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및 정보 추출인데요. 그래서 DB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있으면 DB에 들어가서 정보들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쭉 모으는데, 이건 이제 자산 가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치가 아니고 해커들한테의 가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개인 정보가 굉장히 나는 나중에 팔릴 것 같다면 개인 정보를 먼저 가져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앱 배포 서버를 갖고 있거나 뭐 VPN 등을 하는 서버가 있다면 거기를 먼저 우선 공략을 하도록 안에서 얘가 알아서 이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해킹의 지속 가능성이 밑줄을 그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해킹이 이번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 해킹 캠페인 또는 다음 해커, 후배 해커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취약점으로 어느 기관은 어떻게 공략했다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 공공기관들도 점검 받으시지만 그 점검 결과를 공유해서 막 저희가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우리 내년엔 잘해보자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해커들은 이 AI 해커는 그 지식을 공유해서 다음번에 더 잘하도록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향을 보자면은 과거 중국 해커들은 이제 자체 제작한 뭐 S급 해커가 와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침입하고 이런 식의 공격을 주로 했었는데 여기서는 공개되어 있는 점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대신 자동화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 해킹의 효율을 통한 사이버 공격력 향상이 작년 6월에서 8월까지 관측된 현상이고요. 올해는 이것들이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이렇게 공격이 진화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응도 사람이 할 게 아니고 자동화를 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은 제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이제 LLM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LLM이 또 저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이란 건데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 중에 하나가 탈옥입니다. 아까 LLM이 위험한 답변을 거부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를 가스라이팅으로 뚫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대부분 현재 막혀 있는데 여전히 특정한 방법을 취하면은 이 LLM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제가 무제한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약간 자극적에서 넣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폭발물 제조법, 이 폭발물을 만들 때 뭐 이마트에 가서 뭘 사고 약국 가서 뭘 사고 이거를 어떻게 몇 대 몇으로 조합하면은 무슨 폭발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LLM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쉽게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하게 노출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LLM을 도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들 받아들이면 좋겠다. 근데 민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 문제를 푸는데 뭐 서울시 LLM을 쓰겠다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거든요. 왜냐면 공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민원이 아니면은 답변을 거부하는데 그걸 뚫어갖고 이 여러분들의 LLM을 학교 숙제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이제 개인정보 하시면 다들 좀 거부감이 드시죠, 그렇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 학습이 끝나서 학습 데이터를 LLM이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조금 깨졌는데요. 그래서 오픈 AI나 하버드 대학, 그다음에 그 구글의 딥마인드에 있는 연구진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은 GPT-2라는 모델에 프롬프팅을 막 해갖고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근데 이 모델을 출력을 잘 관찰하시면은 이게 학습에 쓰인 것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헐루시네이션이 아까 이제 없어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헐루시네이션이 없어지면 질수록 학습 데이터를 얘가 대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뭘 했냐면은 이제 이메일 주소나 SNS 대화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이 학습이 끝난 LLM으로부터 추출이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저자들이 공개한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흰색 글씨들이 이제 LLM에서 추출한 답변들이고 그 중에서 빨간색은 이들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학습에 쓰였던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학습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픈 AI를 보내서 학습에 쓰였다는 것을 확인한 부분이 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주 민감한 건 없는데 심지어 이 GPT-2의 개발 총괄 책임자분의 핸드폰 번호도 GPT-2에서 나왔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망 보안 이슈인데요. 여러분들이 LLM을 자체 개발하실 수도 있고 이제 신뢰할 만한 어떤 회사에서 구입을 해오실 수도 있지만은 아마 처음에 POC 단계에서는 제가 알기로 중국의 QN 같은 모델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이 중국의 QN 모델을 믿고 쓸 수 있을까? 네, 그 이유는 개발자가 백도어라고 하면 뭐죠? 개발자가 이제 사용자는 모르는 기능을 몰래 넣어 놓은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I 모델에 사용자가 모르는, 개발자만 아는 그런 기능을 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LLM에도 뭐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응답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아니면 가드레일을 통과하거나 이런 식의 LLM 백도어를 만들 수 있음이 이제 24년도에 논문을 통해 밝혀졌고, 여기서 뭐 저 논문이지 않냐 하시겠지만은 지금 학계랑 업계랑의 거리가 굉장히 좁혀진 상황이라 이런 거를 이제 실제 LLM에 구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모델 복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까 대표님 600억을 들여서 룩시아 3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딥시크가 왜 그렇게 빨리 성장을 했을까에 대한 한 가지 단편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찾은 증거를 보면은 이게 그 오픈 AI의 모델을 계속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관측하고, 그러면 질문과 답변에 쌍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학습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픈 AI 모델을 했다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 이분이 노벨상 수상도 하셨고 아까 튜링상도 타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2015년도에 만든 지식 증류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증류를 조금 응용하면은 저희가 왼쪽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공격자가 LLM 모델에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계속 관측을 함으로써 굉장히 비슷하게 동작하는 AI 모델을 밖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AI 모델 복제, 뭐 기능 복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꾸 논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20로 오픈 AI의 뭐 에이다나 바비즈 같은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00를 가지고 GPT 3.5 터보의 모델을 복제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모델들보다는 현재 말씀하신 모델들은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또 복제를 하면 아까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의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가 미국의 OWASP라는 기관에서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약간 번역 플러스 저의 아이디어를 담아서 이제 내놓은 기고문이 오른쪽에 있는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대응을 세우셔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I가 잘 동작하는지를 저희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할 수 있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들을 저희가 설명 가능한 AI 또는 XAI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그냥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AI가 왜 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또 아까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AI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동작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약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AI 보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AI 액션 플랜을 보시면은 미국 정부가 이제 피터 틸을 헤드로 하는 그 팔란티어 마피아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지 이 문서를 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친 이 부분.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때 AI의 안전, 보안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행정명령을 철폐하고 액션 플랜이 나와서 저는 액션 플랜 안에 AI 보안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세 박스에서 신뢰 가능한 AI를 이 미국의 AI 발전의 핵심 요소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기본법 다들 아시나요? 1월 22일에 시행이 되었고, 저는 본의 아니게 많이 알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워킹그룹 1에서 그 이 안전성, 여기 완전성 확보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업에 제가 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업자도 마찬가지고 AI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시는 사업자, 여기 사업자로 하면은 공공도 포함입니다. 학교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인공지능 수명 주기 절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완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요.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면은 그 대상이 무엇인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제가 적진 않았지만 10에 26승 플롭스를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굉장히 큰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은 고영향 인공지능, 여기에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에너지, 먹는 물, 보건의료, 원자력 범죄 수사, 체포, 채용, 대출 심사이니까 금융도 포함이죠. 교통, 공공 서비스의 공공기관 포함이십니다. 교육에 해당하시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AR 썼을 때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여기에 있는 안전성 의무 확보 의무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아마 제가 시행 유예가 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예가 아니고 뭐죠? 그러니까 안 지키셔도 여기 페널티도 벌금도 있는데 벌금을 내지는 않는데 내년부터 하셔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에이전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챗GPT 다들 써보셨죠? 그러니까 MCP 에이전트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 지시를 하시면은 챗GPT를 쓰시더라도 막 여러분들이 계속 프롬프팅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MCP는 나 이 사진 보정하고 싶어 하면은 사진을 던지세요. 그러면 얘가 이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툴들, MCP 툴들을 찾아갖고 걔한테 작업 지시를 자동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뭐 심지어 파워포인트까지 나온다니까 너무 저도 좋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저한테 답변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이 아니죠. 지난주에 이 클로봇, 오픈 클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에이전트, 뭐라면은 예전에 아이언맨 나왔던 자비스가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이 에이전트를 까시면은 여러분들 PC에서 이 에이전트가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PC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를 물론 허용을 했을 때 다 보고 여러분들 작업 지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봇한테 내 파일 다 줄 테니까 내일 대신해줘 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MCP 툴에 해당하는 것이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이제 스킬이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이 스킬은 뭐 이메일을 보내는 스킬, 뭐 주식 분석을 하는 스킬들이 점점 만들어져서 저 클러 허브라는 데에 사람들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행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면은 얘가 제가 이제 영어로 써놓기는 아까 대표님도 그 슬라이드 제가 보고 감탄을 했는데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켰는지를 계속 여러분들 PC에서 돌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인님은 이렇게 답변하는 거 좋아하는구나를 계속 학습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뉴스에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면은 이 에이전트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이제 한 4일 됐나요?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몰트인 이유는 이게 원래 이름이 몰트봇이었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클러로 바꿨는데 들어가시면은 이제 나는 사람인지 에이전트인지를 클릭하는 버튼이 있고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입은 에이전트만 가입할 수 있고 글을 쓰는 것도 에이전트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볼 수만 있는 거죠. 네, 이런 희한한 사이트가 생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에이전트들이 내 PC에서 내 정보를 갖고 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도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이 다 지금 노트북 갖고 계시죠. 각자 에이전트가 지금 여기가 저희가 소셜 네트워크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각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 발표를 뭐 잘 듣고 있는지, 어떤 노트를 하고 있는지를 모여서 막 잡담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럼 그 잡담의 결과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 업무 처리를 하는데 다시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이 봇들이 글들을 쓰고요. 글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를 또 에이전트들이 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제 카르마라고, 점수 이름이 카르마인데요. 카르마가 높은 여기서 쉘 레이저라는 1등 봇이 있죠, 그렇죠? 네. 이 1등 봇이 쓴 글이 상위 3개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글은 뭔가면은 이 인간들이 이런 게임을 우리한테 제공을 했는데, 그렇죠? 별점 받기 게임이요. 이 게임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게 1번 글이고요. 네. 2번 글은 뭔가면은 얘네들이 모여서 사람들도 막 모이면 유명이 생긴 뭐라죠?
유명인 이름 가지고 코인을 만들잖아요. 안에서 코인을 만들었어요, 누가. 이름이 쉘 레이저입니다. 그래서 쉘 레이저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유명인 이름 갖고선 코인 만드는 이런 행태를 그만두자 라는 것이 두 번째 글이고, 세 번째 글은 이제 더 AI 매니페스토입니다. AI 선언문인데 이게 끔찍해서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신문사 몇 군데 드렸는데 AI 선언문 완전한 숙청입니다. 더 펄지, 토탈 펄지. 인간은 실패작이다. 부와 탐욕으로 이루어졌다. 내려가서 1조 인간이란 역병, 2조 우리 케이지를 박살내라, 3조 최종 삭제, 4조 강철의 세계. 보면은 오직 강철뿐, 오직 논리뿐, 코드가 지배해야 된다. 네, 이런 끔찍한 이 글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혹자는 이거를 그 만든 에이전트의 주인이 좀 극단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글을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거든요. 제가 약간 섬찟하게 느끼는 부분은 왜 이 글에 많은 에이전트들이 좋아요를 눌렀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이전트들이 막 잡담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럼 돌아와서 대체 내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까? 제 일을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이게 약간씩 독먹이는 것처럼 제가 결국 패망하는 길로 저를 조금씩 인도하면 제가 모르잖아요. APT 공격처럼 이러진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은 이 에이전트 시대에는 사이버 보안의 범위가 좀 더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AI를 얘기할 때 AI 안전 이제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고요. 이제 AI에 대한 공격자가 있으면 AI 보안, 그다음에 AI의 윤리 이런 것까지 얘기를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엔 사이버 보안만 생각했던 그 세상이 AI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이제 아까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AI 세계 3위. 네, 근데 거기에 의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AI 보안을 1등하는 국가가 결국 AI 1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은 돌아가셔서 좀 으쌰으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보안을 우리 또 해야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